서울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던 날 모두의 시선은 제게 쏠렸습니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놀람과 부러움이 교차된 눈빛이 따라왔습니다. 세상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. 변한 건 제 얼굴이었고 그 변화는 제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변화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. 사랑했던 두 여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길이 축복이 아니라 파멸로 향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. 그럼 지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가난했던 시골 초가집, 굶주림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누나와 형 그리고 저를 길러내셨습니다. 집안의 가난은 깊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강하게 빛났습니다. 도시락이 없어 점심마다 교실을 빠져나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.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냄새가 교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책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. 언젠가 이 배고픔의 굴레를 끊어내겠다고. 소풍날 아침, 어머니는 꼬깃꼬깃 접힌 작은 동전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. 철아,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어라. 그 돈은 어머니가 땀 흘려 번 귀한 돈이었습니다. 저는 차마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비밀 장소에 숨겨두곤 했습니다. 제겐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.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수석으로 단상에 섰습니다. 낡은 운동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시절에도 성적은 늘 1등이었습니다. 그러나 주걱턱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. 여자아이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의 뒷말은 언제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저는 점점 책 속으로만 숨어 들어갔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제 키는 또래보다 한참 더 컸습니다. 하지만 주걱턱이 도드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. 저는 그저 조용히 책만 보고 싶었지만 운동장을 걸을 때마다 뒷모습에 쏟아지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.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.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잠시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창문에 비친 제 옆얼굴은 주걱턱이 드러난 그림자였습니다. 그 모습이 싫었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. 그래도 공부만큼은 제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. 언젠가 이 굴레를 깨고 나아가리라.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전교 1등 졸업장이 적힌 상장을 받았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라며 제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.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.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제 인생이 어머니의 희망이라는 사실을요.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건축과 장학생으로 이름이 올랐을 때 저는 하늘이 열리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. 시골 마을에선 경사가 났다며 축하가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 환호 뒤에 여전히 제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. 아무리 좋은 대학생이 되어도 주걱턱이라는 그림자는 따라다녔습니다. 대학 강의실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장학생, 모범생, 키 큰 학생. 하지만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.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. 그 웃음 속에는 동경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사실이 저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. 미팅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다른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제 곁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.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.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라는 벽은 넘을 수 없는 걸까? 하숙방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. 키가 크고 장학생이고 미래가 보장된 듯해도 거울 속 얼굴은 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.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. 왜 하필 나에게? 그렇게 절망을 삼킨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
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놀러 가자며 저를 불렀습니다. 대수롭지 않게 뒷자리에 앉았지만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. 오토바이가 맨홀에 걸린 순간 제 몸은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곧이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. 그리고 제 턱뼈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.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셨고 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제 인생은 생사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. 의사들은 부서진 턱을 대신할 인공 조형물을 삽입했습니다. 당시로선 쉽지 않은 수술이었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. 마취에 잠긴 채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내면 깊숙이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.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?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릴까? 며칠 후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은 붕대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.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고통은 밤마다 몰려왔습니다. 하지만 곁에서 밤새 기도하듯 제 손을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 손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. 한 달 뒤 붕대를 풀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.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. 주걱턱은 사라지고 낯설 만큼 잘생긴 얼굴이 비쳤습니다. 믿기지 않았습니다.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. 그 순간 제 운명은 전혀 다른 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. 서클 모임이 끝난 늦은 저녁, 영숙은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. 선배님, 강의 끝나면 뭐 하세요?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.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캠퍼스 벚꽃길을 영숙과 함께 걸을 때면 세상이 제게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. 지나가는 학생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저는 비로소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외로움 속에서 움츠렸던 지난 날들이 꿈처럼 멀어져 갔습니다. 마침내 제 곁에 사랑이 있었습니다. 4학년이 되어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책장을 넘기던 제 손끝에서 작은 쪽지가 흘러내렸습니다.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생생했습니다. 저는 약학과 4학년입니다. 혹시 공부하시다 지루하면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? 저는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. 작은 글씨가 제 운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. 이름은 미연. 약학과 4학년.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늘씬한 몸매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녀는 책을 펼친 채 살짝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엔 두려움 없는 대담함이 있었습니다.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. 영숙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선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 강렬한 떨림이었습니다.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빠져나왔고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녀의 말투는 솔직했고 웃음은 자유로웠습니다. 선배님, 가끔은 공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? 미연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매혹 앞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. 영숙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. 그녀의 눈빛 속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. 하지만 멀리서 느껴지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. 미연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. 두 세계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. 마침내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.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오갔습니다. 순수한 영숙의 눈빛엔 서운함과 불안이 담겨 있었고 미연의 눈빛엔 자신감과 도전이 번져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놓인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. 불길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 다급히 제게 말했습니다. 철아, 큰일 났어. 영숙이랑 미연이가 분식집 앞에서 싸우고 있어.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숨이 차도록 달려갔습니다.
노을빛에 물든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이미 늦은 건 아닐까? 두려움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. 분식집 앞에서 제가 본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.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, 미연은 머리채 싸움에서 이긴 듯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서 있는 저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? 축복이라 믿었던 이 길은 어쩌면 금지된 사랑의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노을빛 라디오